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게임 이론의 바이블이죠. 김영세 교수님의 게임 이론 책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전략 퍼즐을 오늘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 경쟁사가 진짜 강한 놈인지 약한 놈인지 모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딱 시작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옆 가게, 저 경쟁사, 쟤네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예를 들어서 생산 원가가 우리보다 쌀까 비쌀까?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뭐 상대방 패는 하나도 못 봤는데 일단 배팅부터 해야 하는 아주 쫄깃한 포커 게임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한 기업이 경쟁사의 진짜 실력, 즉 핵심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바로 이런 불완전한 정보 상황이야말로 게임 이론의 진짜 묘미가 숨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모델들은 보통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다고 가정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언제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경쟁사에 대해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바로 이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비즈니스 전략이 훨씬 더 어렵고 또 동시에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의 판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두 경쟁 기업이 대체 어떤 규칙 하에서 싸우게 되는지 그 게임의 룰부터 명확하게 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룰, 바로 시장 수요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공식처럼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 P는 기업 1의 생산량 Q1과 기업 2의 생산량 Q2를 더한 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시장에 물건이 많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적게 풀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입니다. 기업 1의 생산비 C는 모두가 볼 수 있게 까놓은 오픈카드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업 2입니다. 기업 2는 자기 패, 즉 생산비를 숨기고 있어요. 아주 효율이 좋아서 생산비가 낮은 기업 CL일 수도 있고 반대로 효율이 나빠서 생산비가 높은 기업 CH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은 상대가 둘 중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이렇게 플레이어 자신만 알고 있는 남들은 모르는 비공개 정보를 유형, 영어로는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기업 2는 저비용 유형과 고비용 유형이라는 두 가지 가능한 타입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럼 기업 1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패를 모르니까 깜깜이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합리적인 플레이어는 확률에 기댑니다. 내 경쟁사가 강한 패, 즉 저비용 기업일 확률이 베타 정도 될 거야. 그럼 약한 패, 고비용 기업일 확률은 나머지인 1-베타겠지? 이렇게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게임의 규칙과 상황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각 기업은 상대방의 전략에 맞서서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가장 크게 만드는 최적의 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게임 이론 용어로는 이걸 최선 반응, 베스트 리스폰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좀 더 쉬운 쪽부터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기업 2의 사장님이라면 우리 회사 생산비가 얼마인지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기 편은 확실히 아는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전략 짜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죠. 기업 2는 자기 패를 아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식이 바로 기업 2가 취할 최선의 전략, 즉 최선 반응 함수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인 기업 1이 몇 개를 생산하던 Q1, 내 생산비 C2를 고려했을 때 내 이윤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생산량 Q2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업 1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상대가 저비용의 강자일지 고비용의 약자일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몇 개를 생산해야 내 이익이 극대화될까요? 이건 뭐 사실상 두 명의 잠재적인 상대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맞아요. 확실한 이윤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 기업 1은 차선책으로 기대 이윤, expected profit 이라는 걸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만약 상대가 저비용 타입이라면 이만큼 이익이 나고 고비용 타입이라는 저만큼 이익이 나겠지? 그럼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한 평균적인 기대 수익, 즉 기대 이윤이 가장 높아지는 쪽으로 생산량을 결정하자. 바로 이겁니다. 합리적인 도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기업 모두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이제 이 두 전략이 서로 맞물려서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의 전략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지점을 이 게임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들이 바로 그 균형점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걸 바로 베이즈 내쉬 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업 1도 그리고 저비용 타입의 기업 2와 고비용 타입의 기업 2 모두가 현재 내 믿음과 상대방의 전략을 고려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도 굳이 생산량을 바꿀 요인이 없는 게임의 최종적인 안정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균형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그냥 복잡한 수학 문제 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모든 정보가 공개된 게임이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상대의 카드 한 장을 모른다는 사실이 이 게임의 판도를 얼마나 뒤바꿔 놓은 걸까요? 한번 상상 속에서 게임을 다시 돌려보죠. 만약 이 게임에 숨겨진 카드가 아예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기업 1이 게임 시작 전부터 기업 2는 저비용 기업이구나 또는 고비용 기업이구나 하고 정확히 알고 시작했다면 말입니다. 이 표를 보세요. 결과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보가 숨겨져 있을 때 진짜 강자인 저비용 기업은 오히려 생산량을 줄이고요. 반대로 약자인 고비용 기업은 생산량을 오히려 늘립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됐을 때와 비교하면 행동 패턴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전략적 통찰은 정말 강력합니다. 본질적으로 강한 플레이어는 좋은 패를 들고도 일부러 약한 척하며 판을 천천히 키우고 슬로우 플레잉, 반대로 약한 플레이어는 허세를 부려서 상대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포크랑 정말 똑같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저비용 기업은요, 일부러 생산을 좀 줄여서 기업 일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나 그렇게 위협적인 상대 아니야 하면서 기업 일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을 높게 유지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죠. 반면에 고비용 기업은 어떨까요? 생산량을 확 늘려서 나 사실 엄청난 강자야 라고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기업 일을 겁줘서 스스로 생산량을 줄이게 만들려는 아주 영리한 블러핑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흥미진진했던 전략 게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들을 딱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3가지입니다. 첫째,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사실. 즉,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모른다는 이 사실 하나가 기업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것. 둘째, 합리적인 플레이어들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에 기반한 기대값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경쟁이란 게 때로는 정보를 숨기고 허세를 부리고 상대를 속이는 아주 치열한 포커 게임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 숨겨진 카드, 즉 정보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기업 1의 CEO라면 경쟁사의 진짜 생산비를 알아내기 위한 산업 스파이 활동 같은 것에 얼마까지 돈을 쓸 의향이 있으실까요? 이 게임 이론은 그 답도 알려줍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얻었던 기대 이윤과 정보를 얻은 후에 얻게 될 확실한 이윤, 그 둘의 차이, 바로 그것이 이 게임에서 말하는 정보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